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 약간의 좀 그 본인의 할 얘기는 그래도 끝까지 좀 하고 헤어지신 것 같아요.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란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에도 급급한데 지금 일단 개헌 이야기를 자꾸 하여튼 꺼내고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해야 될 때이다 이러면서 뭐 개헌을 뭐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좀 바로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견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김경수 지사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당원 토론 공간을 확대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팬덤 정치 이야기가 좀 오고 갔었나 봐요. 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는 팬덤 정치의 원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살짝 좀 편들어주는 그런 말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김경수 그 지사가 지난번에 그 탈당한 분들의 그 모욕, 고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좀 아픈 얘기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좀 많이 좀 톤다운이 된 것 같고 이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겨레 하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할 사람이 없다 당내에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럴수록 더 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 아마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아마 김경수 지사한테 좀 영향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회동 내용도 그렇고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적인 메시지들이 오고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내에서 더욱더 통합해야 할 때고 지금 이제 지지율도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단독 후보로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실제로 당 지지율이 굉장히 이게 비슷하잖아요. 뭐 그냥 개념치 말라고 우리 강지구 기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끝까지 이제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모른다라는 저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그래도 굵직굵직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 통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를 밖에서 들을 정도의 메시지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통합하는 목소리 그런 모습들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내부화를 해서 그 다양한 목소리를 감고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란 잔당을 어떻게 수사하고 척결할지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안정시킬지 이 경제는 어떻게 안정시킬지 그리고 이 4차 산업시대 AI와 관련된 이 많은 기술 진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리드를 할 건지 이런 좀 발전적인 논의를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뭐 현장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메시지가 확실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아닙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에게 저는 뭐 이런 충고 정도는 이미 했습니다. 제 SNS 개인적으로. 이게 뭐였냐면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 사실 이제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에 큰 상처를 줬던 사실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책임자시죠. 제가 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에 견뎌선 그 점은 저도 동의가 합니다만 어쨌든 이 드루킹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당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실 유학을 떠나 있었던 것 외에는 사실은 지난 민주당의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거든요. 힘들게 우리 김한나 위원장이 통합의 메시지로 훈훈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좋은 곳입니다. 뉴탐사.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를 스스로 먼저 아무리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김경수 지사가 가장 먼저 귀국해서 민주당의 어떤 보이는 첫 메시지와 이미지는 겸손, 헌신이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어떤 이제 휘청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실 당원들이 복당을 다 환영을 해줬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사면을 받은 것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측면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으로 총선 민주당 압승이라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준 그 힘으로 윤석열의 어떤 그 유화책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먼저 민주당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달라라고 하기 전에 조건 없이 낮은 데서 헌신하겠다라고 했다면 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고 저 사람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국민들이 더 감동했을 텐데 라고 제가 SNS에 할 때 글을 썼는데 김경수 그걸 지사가 보신 게 보셨을지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셔서 지금 이 통합에 손을 잡으신 게 아닐까요? 허재현 기자도 아주 훈훈한 마무리로 확실히 지난주에 비하면 오늘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뭐 따뜻한 좋은 평.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이제 질문을 받는 게 개헌인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개헌 언론 보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개헌 논의는 상당히 소극적, 이건 아니면 좀 부정적인 모습을 취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개헌론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잘 떼지 않고 무겁게 입을 무겁게 가는 그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뭐 진짜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재명 대표 쪽에 좀 의중을 좀 물어봤습니다. 직접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도 개헌 압박을 또 좀 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언론에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속내가 좀 뭔지 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좀 책사라고 불릴 만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정치적인 장기적인 과제로서 사실 학계도 그렇고 정계도 그렇고 이미 다 어느 정도는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방식과 형식의 문제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총선 전에도 개헌을 우리가 총선 직후에 뭐 이렇게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약간은 좀 제안을 그때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먼저 하더라고요. 다만 왜 지금 이제 각 대권 주자들이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솔직한 좀 속내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러니까 촛불의 힘으로 사실상 개혁의 힘으로 개혁의 민심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촛불의 어떤 동력으로 각종 개혁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개혁 민심이 사실상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물론 되긴 됐습니다만 원하는 만큼은 안 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원인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건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재명 대표와 이제 그 주변 학계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죠.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어떤 촛불의 어떤 개혁의 민심이 항상 집권만 하면 항상 그 국정 운영에 실제로 좀 반영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틀 자체가 제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먼저 우선해야 한다면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제안한 국민소환제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우선인가를 따졌을 때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지만 개헌은 좀 지금 현재의 당면 과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권력 집중을 막는 방식은 뭐 내각제처럼 해서 이렇게 그 권력을 의원들
계파들이 나눠먹는 방식이 아니고 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리는, 부여하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직업 관료들이 직업 법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네. 이 판결 권한 네. 이것도 그래서 시민법관제도를 사실 도입을 해가지고 예, 법원도 사실상 이제 직업법관들이 그 모든 판결을 독점하지 않고 이게 시민적인 상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구에 있는 뭐 시민 저 배심원 단제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걸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이 시민법관제도 도입이 불가능하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저는 시민의회라는 걸 한번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한 뭐 10,000명, 뭐 한 20,000명 정도 샘플을 해서 시민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간에 첨예한 뭐 이견이 있는 또는 이제 주요한 뭐 대법원장이니 공수처장이니 뭐 이런 걸 임명을 할 때 이 시민 대표들 무작위로 해서 시민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뭔가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쪽 거기서 뭐 결정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공수처장 같은 걸 뽑을 때 여야 간에 이렇게 나눠먹기식 협상 같은 게 헌법재판관 이런 나눠먹기식 협상이 아니라 후보들을 일단 국회에서 1차 추천하고 네. 최종 후보를 시민의회 단대에서 토론을 거쳐서 얘기를 들어보고 선발해서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임명 동의를 해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이런 방식을 그렇게 네, 제 생각인데 시민의회는 그럼 지금 결국은 의원제도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지 않을까요? 아니 시민 이제 그 의회의 일차적인 예를 든다면 뭐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추천권은 1차로 국회에다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나눠먹기식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2차로 그 시민의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의회에다가 일단 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회가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들을 심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근데 시민의회가 기능을 하려면은 이게 법제화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뭐 사장 선출하는 문제나 이게 여야 어디나 집권할 때마다 이제 그 여당이 다 너무 전일적으로 이 추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항상 네네. 말이 많은데 한번 시민의회제도 같은 경우 우리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하셨던 이래경 네. 예,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이 강조하시는 이 방식이 이 시민의회제도인데 시민의회제도와 저는 이 직업법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민법관제도 이것도 하려면 다들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헌 논의에 이런 이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고민들이 개헌 논의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네. 자, 네, 저도 아니요, 뭐 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표 뭐 측근과 좀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서 실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당부하면서 사실 그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좀 학계나 언론사가 좀 노력해서 좀 토론회 같은 게 좀 다음 달 정도는 탄핵 끝난 뒤에 결정되면 그런 당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강진구 기자님께서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사회적인 대토론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고민을 풍부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민주당이 좀 더 과감한 이야기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민들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론 수렴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감을 갖고 좀 표현할 수 있게 오히려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뿐만 아니고 검찰, 법원 다 이렇게 권력기관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그렇죠. 거기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들. 진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